인구 1,00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 양곤. 양곤의 가치를 더하는 복합 주거문화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한국인호그룹의 걸작, 양곤 이노시티. 이노그룹이 소유한 한타와디 CC에서 상담 고객에게 무료 라운딩 기회를 드립니다. 무료 골프 가실래요? 문의 전화 시흥계곡의 평화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시흥계곡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인데 좀 더 끓여야 되는데. 대표님이신데요. 정주아 대표님께서 오늘 오신 분들 또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또 인사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연습 조금 했는데 너무 잘 안 되네요. 너무 많이 틀려서 이거 참. 네, 이렇습니다. 저희 실력이.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 선한 눈빛과 저희를 칭찬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그 마음의 기운으로 저희가 앞으로도 이 시민계곡에서 열심히 진행했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비슷한 일에 열심히 함께 동의하면서 연대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손 어깨에 올려주신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이제 저희도 깨달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안남마을의 저 석산의 문제라든지 비봉의 문제가 됐던, 그게 정읍의 문제가 됐던, 혹은 저 서해안의 갯벌의 문제가 됐던, 저희들이 있는 힘껏 저희 문제만 외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작은 힘이나마 함께 동의하고 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대 완작팀이 힘을 받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환경운동연합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두 분이 대표님도 있고 저희 운영위원을 참여해 주시면서 저희가 완작팀을 또 알리기도 했고, 저희도 환경운동연합을 또 사랑하고 더 열심히 또 활동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기 보시게 되면 입구에 저를 베어 버린 갑니다 나 땡땡땡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환경운동연합 이정현 대표님께서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정현 대표님 사랑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급하게 연락을 받고 몇 가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뒤쪽을 한번 보시죠. 여기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지금 이 도로 건너편에 신흥 계곡이 흘러가고 있고요. 아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쪽으로 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도로입니다. 예, 도로고요. 지금 저기 하얀 선을 지금 끈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 도로와 도로 사이에 있는 하천 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완주군에서 어떤 이들의 민원을 받고 하천 부지에 있는 저 나무가 교통에 방해가 되고 접촉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되고 있으니 저 나무를 베겠다고 합니다. 저 나무를 베는 것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이익도 없고 어떤 실효성도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 너무 아름답죠? 네. 이 아름다움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우리가 잠깐 머물렀다 가는 이 흔적들을 누가 다 알고 있겠습니까? 저는 이 나무들이 다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 나무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 햇빛과 바람과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들, 그리고 신흥계곡으로 잔뿌리를 내서 그 신흥계곡에 물을 받아서 잎을 피우고 단풍이 들고 또 하나의 계절을 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에 있는 나무들은 우리 인간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는 것들이죠. 저 살아있는 것들을 누가 왜 감히 베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또 따져봅시다. 인간이 법과 제도로 도로를 규정하고 하천 부지를 규정했다라고 하면 이 하천 부지에 있는 나무들, 도로의 차량 흐름에 따라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도로과에서 관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접촉사고가 만약에 났다라고 보면 접촉사고가 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과속 방지턱을 세워서 속도를 줄일 수 있을 거고요. 반사경을 세워서 사람들이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더 나가면 카메라 달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나무의 가지를 조금 잘라줍니다. 나무는 위대하게도 우리는 재생과 복원의 능력이 없지만 나무는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무 가지를 좀 잘라주면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데 왜 하천과가 나서서 도로의 문제까지 들고 일어나면서 문제를 제기합니까? 하천은요 제대로 관리하려면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하천이 있고 하천 부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다시 하천 부지가 있고 도로가 있는 옛날의 땅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하려면 하천의 처음부터 끝까지 도로는 위에서부터 아래도 뭐처럼 만들어야 됩니까? 뭐가 흐르듯이 만들어야 됩니까? 물 흐르듯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일관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굉장히 지금 섞여 있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의 영역들만 확보하고 자연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관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지난 7월과 8일 양 이틀에 걸쳐서 이 경천면 시흥계곡에 비가 330mm 이상 쏟아졌습니다. 그때 선생님 대갑 이쪽까지 아마 물이 찼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걸었던 길들이 다 물이 돼서 흘러왔던 것들입니다. 그 물로부터 이 밭을 약간 지켜내고 이 건물을 보호했던 것들이 그렇습니다. 저 나무를 베어내고 저기를 평탄화시키고 경계석을 없앤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최소한 저는 저 나무를 이식하는 줄 알았습니다. 전주시에 많은 은행나무들이 있습니다. 가로수로 있고요. 때로는 정류장을 만들어야 되고 때로는 길을 넓혀야 됩니다. 지금 도시에서의 원칙은 나무는 베지 않는답니다. 나무를 옮겨 심습니다. 지금의 저희의 고민은 옮겨 심은 나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자랄 수 있게 만드냐 이게 고민인 겁니다. 아름다운 이 경관과 어울려져서 사람이 만든 길이지만 사람이 심었고 가꿨 나무들이 이 자연의 상처들을 보듬어 안고 자연으로 되돌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한번 저희가 가서 우리 정주환 교수님 안내로 해서 나무에 우리의 염원을 담은 리본을 달고 나무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월요일 날 아침에 완주군에 전화도 좀 하고요. 여기 하천과에 전화도 좀 하고 비서실에 좀 전화도 해서 우리의 뜻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나무를 빈다고 그래서요. 환경연합 회원들이 리본 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동위원장님 이진생님 가서 리본 한번 묶읍시다. 네. 장동희 의원님도 리본 맞추셨나요? 네, 했어요. 네? 나는 머리 찔러가지고 걸리는데 목걸이가 돼버렸네. 자, 리본 어떻게 묶고 있나요? 밖에 나와 있는 나무라고 해서 저희가 오늘 초대장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초대장 갖고 계시면 거기에 보면은 세 군데 단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보면은 나 토요걷기 올라가서 일당 받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나 토요걷기 했더니 일당 주더라 혹시 받으신 분 계신가요? 우리 돈을 내야 돼요. 그런가요? 네, 저희가 토요걷기를 하고 했는데 저쪽 어느 측에서 제가 오래된 미래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토요걷기 하는 사람들한테 일당을 지급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유혹 기자회견을 하는 등 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우리가 너무 힘도 없고 우리 바쁘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갈수록 도를 넘치고 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비싼 변호사를 국내 최고의 변호사를 모셔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소송을 해보자 했고요. 그분을 또 모셨습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민변 전북지부 부지부장이십니다. 환경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분이신데요. 대표적으로 익산 장전마을 국가 배송 청구 소송과 우리 가까운 혹시 완주 비봉면에
이지반사 사건을 승소했습니다. 우리 완작팀과 네 박수. 네 여기 이지반사 참여 분들 많으시죠? 네 완작팀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반드시 승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혹시라도 변호사가 필요하시면은 이분을 섭외해 주시면 됩니다. 홍정호 변호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정입니다. 워낙 이제 눈에 익으신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여기 지금 제가 왔는데 바짝 긴장을 했어요. 여기 너무 전문가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약간 기분이 준비 없이 세미나 온 것 같은 그런 세미나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굉장히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민변 전북지부 부지부장이고요. 지역에서 그래도 나름 공익 사건들 무지하게 했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홍정훈 변호사입니다. 잘생겼다고 해주시는 분들은 100세 사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잘생겼다. 200세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 주제는 환경과 인권에 관한 이야기인데 약간 좀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법학을 공부하면서 이 인권은 법률가들이 끌고 갑니다. 일종의 메인스트림이죠. 주류가 법학 쪽이 끌고 가요. 그 이유가 헌법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본권이라고 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부분을 이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을 법률가들이 하다 보니 법률가들이 갖고 끌고 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자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냐? 정작 법률가들은 크게 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인권 이런 거에 뭐 이렇게 상처받을 일도 없고 인권에 관해서 부딪힐 일도 특별히 없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탁상 공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헌법 35조에는 환경권이라고 하는 거를 규정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제가 아는 게 요거밖에 없어갖고 그렇습니다. 제가 좀 알면 뭔가 좀 더 썰을 풀어보겠는데 고작 아는 거라고는 이 법률 몇 초가리밖에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근데 한번 환경권이라는 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정도는 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조문까지 다 읽어보신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이제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35조 1항과 2항에서 딱 환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실 2항은 환경권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권리라고 표현을 딱 해놨잖아요. 환경권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환경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내용 그리고 행사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 환경권의 침해에 관해서 헌법을 침해했다. 다시 말해서 나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우리가 재판을 걸거나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유보해버려요. 뭐라고 하냐면 환경권은 법률로서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 것이어서 헌법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권리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헌법에 환경권이라고 써놨는데 헌법에서부터 직접 도출하지 않는 권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뒤에서 내용과 행사에 관해서 법률로 정한다고 한들 내용과 뭐 행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권리라고 하는 기본적 권리라고 하는 인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거기서 직접적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뒤에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다고 하는 문장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해석과 국민의 그 권리 보호 의무를 포기하고 있어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되고 사실은 이거 가지고 많이 싸움도 하고 막 논문도 나오고 하긴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리 뒤에서 이제 법률로서 그 내용하고 행사의 방식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환경권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환경권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 인권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인권은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최대한 증진시켜야 되고. 그래서 법률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환경정책 기본법부터 해서 수많은 환경 법률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건 맞고요. 조금 더 헌법이 개정이 되면 이 헌법 개정의 논의에서 이 환경권을 좀 더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기본적 인권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논의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차기 이게 8차 지금 우리가 88년 그러니까 네 만들어진 이 그 헌법은 개정하면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제가 숙연한 얘기를 해가지고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아서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환경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명확하게 권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기본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고 인권이라는 얘기도 들으셨잖아요. 인권하고 기본권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야? 라는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그런 건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살죠. 그런데 이제 기본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인권 중에 진짜 기본적인 권, 정말 기본적인 인권이어서 이걸 헌법에다 명문으로 박아놓고 누가 권력자가 마음대로 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게 해야 될 최선의 최저의 가장 작은 형태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을 침해받는 건 잠깐 여기 차고 제가 침해라는 용어를 좀 써서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백술 한잔 먹었는데 지금 정신이 맞춰서 아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가지고 그 침해라는 제가 용어를 앞으로 조금 쓸 거예요. 근데 침해라는 용어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흔히 침해를 이제 옆 사람이 이제 옆에 뒤에 있는 산주인이 막 한다든지 옆에 있는 어디 막 이제 공부하는 공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든지 뭐 이런 것들 사인과 사인 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있지만 주된 침해는 사실은 국가 권력에 의한 침해를 의미하거든요. 헌법을 왜 만드냐면 국가 권력이 국민을 그 폭력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 국가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헌법을 만든 거거든요. 헌법의 역사는. 그래서 헌법에서 말하고 하는 그 침해라는 국가 권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에서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는 것일 뿐 인권은 훨씬 넓다. 그래서 헌법에서도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권리라 하더라도 이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권은 훨씬 더 넓은 범위이고요. 특히 저는 이제 제가 원래 처음에 민변을 하고 싶어서 민변 변호사를 하고 싶어서 변호사를 좀 뒤늦게 된 건데 제가 변호사를 처음에 하고 일을 주로 뭘 했었냐면 장애인 쪽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네, 장애인 쪽 사건들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사건도 있어요. 한 10년 넘게 하고 있는 사건도 있고 장애인 관련한 일들도 주로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하는 일 중에 대부분이 환경 쪽 일이 됐어요. 이게 왜 이럴까?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더라고요. 예전에는 장애인들을 가둬놨어요. 그쵸? 우리는 길에 다니면서 장애인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볼 일이 없는데 여러분들 외국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자기도 훨씬 많이 볼 수 있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꽃 꽂고 꽃분이가 뛰어나가고 개똥이가 막 흙 퍼먹으려고 하면 야 개똥아 거기서 흙 퍼먹지 말고 집에 우리 집 와서 밥 먹어. 그래서 밥을 먹였단 말이죠. 예전에는 가둬놓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 바보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있어도 그 친구들과 함께 어우러 살았어요. 그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 개똥이를 윗마을 소똥이가 때리면 이제 우리 마을을 때렸다고 다 같이 몰려가고 싸움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죠. 우리가 보호하고 함께 살아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장애인들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다 가둬놓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건 시설이라고 하는 장애인 복지 시설이라고 불리지만 생활시설에서 가둬놔서 심지어 평생을 생활시설에서만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그런데 이제 정책이 바뀌어서 탈시설 정책으로 가면서
자립생활을 하도록 우리 생활 속에 같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곳으로 정책이 바뀌어 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그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탈시설을 해갖고 이제 시설에서 나온 거야. 나이는 이제 40, 50 다 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한 4명, 5명이 이렇게 모여서 자립 공동생활 이제 한 투룸, 쓰리룸 같은 거를 얻어서 들어와서 사시는 거죠. 사시다가 이분들이 이제 도와주시는 생활복지사 선생님과 함께 처음으로 이마트를 갑니다. 이마트를 가서 이분들이 막 뒤집어졌어. 우와 이렇게 있다니. 그러다가 이분들이 한 장소에 섰는데 그게 뭐였냐면 밥그릇, 사기 그릇, 밥그릇 자리에서 밥그릇을 처음 보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에 쓰는지를 몰라. 그래서 사회복지 선생님이 알려주죠. 이거는 밥을 여기다 담아서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 밥그릇을 선택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시설관리에서 장애인인들을 했을 때 제일 가슴 아팠던 건 식판이었어요. 이분들은 평생 식판으로만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밥그릇, 따뜻한 밥그릇 하나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 현장인 거죠. 그 누가 있냐? 국가 권력이 한 거죠. 그 국가 권력과 사실은 이 사람들 한 사람들이 다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사회복지의 그 시설 중심 시스템과 한편 장애인들처럼 우리는 다 어느 순간 장애인들을 굉장히 배척하는 눈으로 쳐다보는데 그런 곳에서 변변찮은 집에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자가 서비스가 예전에는 많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부모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아이를 내가 나이가 70이고 80인데 아이가 30, 40, 50 됐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케어하기가 어려우니까 시설로 보내는 그러한 형태들이 이어져 왔었는데 이게 좀 많이 좋아져서 시설 관련한 일들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그런 원인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갈수록 결국에 환경적인 문제들이 좀 더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제가 환경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전이라는 것도 해야 돼. 기업도 들어와야지. 그리고 무언가 내 땅에서 종교 생활도 해야지. 뭐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그래 환경오염 근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고서는 무언가를 만들 수 없잖아. 우리가 이 플라스틱 의자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환경오염이 발생하겠어.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고 근데 그 만드는 게 내 자리에 들어오는 게 싫어 뭐 님비 뭐 이런 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주장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거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헌법에서도 정해놨고 35조에서 정해놨고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라고 환경권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다고 대기환경 오염 물질을 또는 수질 오염 물질 이런 것들을 내가 겪고 또 소음도 겪고 또 나는 쾌적하게 살아야 되는데 요 앞을 막고 일조량도 막고 내가 가고 싶은 구교도로도 막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잖아 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 거죠. 근데 이 2개의 그러니까 부딪히는 접점이 있어요. 이게 기본권과 그러니까 누구는 본인은 뭐 종교 생활에 할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적 권리와 우리의 환경권이라고 하는 기본적 권리가 부딪히는 충돌하는 그 지점 이렇게 충돌하게 되는데요. 기본권이라는 게 타인과 타인 사이에 이 충돌하는 기본적 권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는 공부할 때 규범조화적 해석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규범조화적 해석 진짜 말 더럽게 어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난 진짜 법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회계사님도 만나고 이렇게 막 만나면 결국에 이 사자 붙인 놈들은 자신들이 남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단어를 만든 다음 그 용어를 독점하는 거야. 그 용어를 독점하는 대가로 불로소득을 얻는 거죠. 불로는 아니야. 노동은 해. 노동의 대가보다 많은 돈을 받는 이제
그게 이제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걸로 발 붙어가지고 빌 붙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규범 조화적 해석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냥 이 기본권과 저 기본권이 가장 조화롭게 덜 다치게 한번 해석해봐라는 거거든요. 말 같지도 않은 똑같은 소리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근데 이 똑같은 소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했던 많은 사건들 중에는 이제 대기 쪽 사건들도 꽤 있었어요. 전주시 팔복동에 SRF 주식회사 주원전주라고, 그러니까 이도그린 전주, 지금 이도그린 에코로 이름을 바꿨는데, 여러분 여기서 천안간 고속도로 타시죠? 거기 비싸잖아요. 그 고속도로가 민자 고속도로인데 저희가 주식회사 이도라고 하는 회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입니다. 그 고속도로를 운영하고 이렇게 환경 그 기초시설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을 운영해서 돈을 버는 회사가 주식회사 이도래요. 엄청 큰 회사입니다. 대기업인데 이 대기업에서 각 지역에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들을 쌍값에 인수해서 거기에서 SRF라고 해서 그 폐기물을 산업 폐기물을 썰어요. 썰으면 이런 거 이제 폐기물로 나오면 써는 거야. 하고 조그만하게 만들어 이렇게 요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원료로 해서 불을 때워서 불을 때면 불이 막 붙을 거 아니에요. 그 불 붙은 거를 이제 보일러를 가동해서 스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발전까지 하는 그 스팀으로 발전기를 돌리는 거죠. 막 터빈을 돌려가지고 발전까지 하는 그 사업을 전국에서 수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주에도 하루에 215톤의 SRF를 불때우는, 그래서 연간 7만 한 5천 톤 정도 불을 이렇게 SRF라는 걸 불때우기 위해서 팔복동에 들어와서 건물 다 지었어요. 다 지었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알게 된 거죠. 나중에 알게 돼서 이게 문제가 돼서 전주시에서 건축허가도 다 내주고 그랬다가 부랴부랴 건축허가도 취소하고, 여기가 원래 발전소가 들어오려면 이게 화력발전소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고형연료라고 한 SRF라고 하는 폐기물을 불때워서 불을 내서 발전하는 것이 화력발전인데, 이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려면 그 도시계획으로 정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도 하고 도시계획으로 정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얘네들이 안 하려고 꼼수를 많이 부렸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뽀록이 났죠.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그것도 거부하고 하면서 소송을 했던 거를 했었었고요. 대기 쪽에 관한 일들을 좀 하다 보니 제가 공부를 좀 하게 되잖아요. 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 법대 나왔거든요. 세상 무지랭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 엄청난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무지무지한. 우와! 우리나라는 사전 규제 제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제 열병합발전소, 그러니까 화력발전소를 지어요. 화력발전소를 짓는다고 허가를 낼 때 나는 여기다가 이 원료를 이만큼 넣으면 대기 오염물질이 요만큼 나오는데 요만큼을 방지시설에다가 이렇게 통과시키면 제거 효율이 한 95% 돼갖고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라고 하는 계획서를 쓰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계산식을 막 써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그럼 제출하면 행정청에서 그걸 보고 확실해요? 이렇게 한마디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걸 통과를 시켜주면 짓는 거예요. 자, 지어서 가동을 합니다. 막 가동을 해서 연기도 떼고 이제 막 연료도 떼고 해요. 그러면 이게 계획서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이제 사후에 규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구한테 맡기고 있냐면 민간업자한테 맡기고 있어요. 누구? 본인한테. 진짜입니다. 그래서 자가 측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자가 측정을 해서 자가 측정 보고서를 이제 뭐 분기별로, 이제 환경 오염 물질에 따라서 좀 다른데 분기별로, 반기별로 또 연간으로 해서 이 보고서를 이제 업로드해야 하고 환경공단에 업로드하고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자가 측정을 누가 하냐면 자가 측정 대행 업체들이 합니다. 자가 측정 대행 업체들이 몇 년 전에 한 어마어마하게 몇백 개의 업체가 행정처분을 다 받았어요. 허위의 측정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게 대규모로 밝혀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거예요. 와, 이거 괜찮다. 돈 되겠다. 돈 되겠다. 왜냐하면 측정이라는 거는 측정 업체하고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자가 측정은 내가 측정 업체한테 갑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돈 주니까
오쇼. 다른 업 얼마 줬어? 아이고, 내가 10만 원 더 줄게. 100만 원 더 줄게. 자, 이때 오쇼. 하면 되는 거죠. 이때는 뭐 하면 돼요? 폐기물의 처리와 용량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방식도 조절할 수 있고, 방지 시설도 그동안은 돈 많이 나오니까 방지 시설이라는 게 돌리면은 막 탄소도 써야 되고 막 집진포로 걸어야 되고 이거 다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꺼놓고 살다가 이제 키면 되는 거죠. 네, 이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외국의 사례는 어떤가 이제 궁금해진 거죠, 제가.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영어를 못해요. 할 줄 아는 건 한국어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알아보니까 국회 도서관에 여러분들도 외국법을 좀 궁금하시면 국회 도서관에 보면 외국법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미국의 그냥 난 잘 모르니까 에어 액트라고 쳐서 검색을 해봤어요. 법률이 쫙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소름이 돋았어요. 법률 하나를 탁 눌러봤더니 세상에 그 에어 액트에 관한 것이 쭉 이제 연방법, 지방 뭐 각 스테이트 주마다 이제 또 법들이 다 있으니까 연방법만 해도 쭉 있고 막 주법들도 막 끝이 없이 막 있죠. 주가 우리가 51번째 주잖아요, 미국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를 죄송합니다. 개인적 저의 생각이고 여기하고 관련이 없다는 걸 밝히겠습니다. 이제 한 군데를 이제 딱 눌러봤어요. 봤더니 그게 뭐냐면 정말로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 배출량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법률이었는데 그걸 눌렀는데 페이지가 이 글씨가 진짜 조그만해. 걔네들은 눈이 좋은가 봐요. 근데 진짜 조그만한 글씨로 빽빽하게 있는데 586페이지 586페이지 법이 뒤집어졌어. 봤더니 얘네들도 사전 규제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짓기 전에는 모르니까. 그리고 사후 규제를 하는 방식이긴 한데 사전 규제를 할 때 그러니까 계획서를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크롤로포름이다 아니면 뭐 그냥 쉽게 뭐 황화수소다라고 하면 황화수소의 그 제품의 원료와 그 제품의 원료를 뭐 스토커 방식이든 무슨 방식으로 연소를 했을 때 발생하는 양이 어떻게 돼야 되고 그 양으로 계산을 했을 때 계산식이 법률이 쫙 있어요.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된다. 가지고 한 법은 한 100페이지 정도가 넘고 뒤에 부록으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라고 하는 것까지가 쫙 붙어 있어. 너무 놀랐어. 와, 얘네들 이렇게 하는구나. 얘네가 그래서 미국에서 대기오염 배출되는 공장을 하나 지으려면 허가받는 데만 해도 2-3년 걸린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법을 정말로 제대로 만들어서 그거에 맞추어서 정말로 계획을 세우게 하고 그거에 맞춰서 제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도록 법을 짱짱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에 관련한 건 대기환경보전법이 이제 기본법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뭐 이제 환경영향평가 관련한 법률들,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뭐 환경영향평가 작성에 관한 기준, 지침 같은 것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 그 다음에 악취방지법, 그 다음에 공정시험 규격 이런 것들을 다 합쳐도 쫙 뽑아도 제가 볼 때는 100페이지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근데 요거는 그냥 대기환경보전법 쉽게 말하면 대기환경보전법 하나만 해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환경에 배출을 한다고 해서 모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환경영향평가 규모는 엄청 큰 공장들만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규모도 아닌 것들은 그런 것도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자꾸 야 기업도 살아야지, 우리도 발전해야지. 나는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 사회가 막 이제 공장 지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부가가치를 키우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지식사회 뭐 제3의 물결 나온 지가 언제예요?
엄청 오래됐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뭐 AI 시대니 무슨 시대니 시대가 완전 바뀌었으니 그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산업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허술한 법령과 허술한 방식을 통해 기업들이 배부릴 수 있도록 해 주었다면 그걸로 인해 얼마만큼 낙수 효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얼마나 거기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자 과거는 묻어두고 라도 앞으로라도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제재하고 기업들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또 쾌적하게 삶을 살 수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법률과 그러니까 그런 법들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드는 거는 이제 입법부의 역할이시죠. 오늘 정의당도 오시고 진보당도 오시고 민주당은 늘 안 오고 이제 죄송합니다. 제 이거 얘기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제 많은 이제 정당들에서 좀 더 우리도 공부하고 노력해서 그런 것들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쪽 관련해서는 저한테 많은 지금까지 이제 저한테 주셨어요. 사건을 덕분에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네, 감사하고 이제 돈을 안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도 이게 업으로 사는 건데 애새끼도 키워야 되고. 네. 근데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잡혀가기에는 지금까지는 잘해오고 왔는데 제가 조금 요즘에 지치기도 하고 좀 완주군 석산도 있고 제가 곡성에도 2도 곡성군에도 거기도 이제 2도로가 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오는 거 관련해서도 하고 완주군의 상관면의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해서도 지금 소송을 하고 있고 그 몇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저를 괴롭히는 몇 가지. 곡성에도 또 석산이 있고요. 이제 이게 몇 가지 사건들이 제가 워낙 게으르고 진짜 놀기 좋아하고 특히 공부 못한 애들의 특징이 제가 공부 잘하지 못했었거든요. 뒤늦게 된 거지. 그 끝까지 안 하잖아요. 끝까지 미루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못해 발에 불이 붙으면 그때 이제 일을 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잘 열심히 해서 어이구 우리 목사님 오셨네요. 네, 되게 목사님 오셨네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잘 해서 완주군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이 길어졌는데 환경권은 결국에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권리라고 하는 가장 정말 기본적인 권리고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익산 장전마을도 제가 했었는데 거기 조그마한 비료 공장인데 이게 뭐냐면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거든요. 폐기물 가져다가 그걸 이제 비료로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물질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분들이 암투병을 하고 있죠. 저는 완주군의 석산도 한 굉장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우려를 하고 있기도 하고 자신들이 국가 발전에 도움을 주고 했던 거는 그대로 평가받고 그 외로 달리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에 관하여서는 분명히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후대 세에 우리 자식들 손주들이 좀 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일선에서 가장 전선에서 뛰시는 활동가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내주시면 저도 힘내고 여러분들이 힘내주시면 그 환경에 관한 가치가 더 커질 거고 그러면 좀 더 우리 후세대에 좀 더 깨끗한 환경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늘 두서없는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소음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소음이 있는데 혹시 전력공사에서 하는 전봇대에서 하는 통신사 그런 소음에 대한 것 혹시 내용을 알고 있다든가 그런 소송권이라든가 그런 것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소음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전자파에 의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우리나라가 소음진동관리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소음진동관리법에는 소음을 데시벨로 나누고 있고 진동도 데시벨로 나누고 있어요. 데시벨 A, B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또 진동 같은 경우는 속력이 중요하니까 진동에 관한 속력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매개체가 있는 형태 그러니까 소음이라는 거는 공기의 진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고
소음도 그렇고 진동도 이 대지라든지 이런 그 공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진동 기준만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자파가 가지고 있는 전자파로 인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관한 얘기는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 관련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원래 환경오염구제법에서 하고 있는 구제조정위원회인가에서 기준을 더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는 있는데 좀 더 사실 외국에는 아마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관한 법률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가져다가 잘 우리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정도까지밖에 모르고 제가 나머지 잘 몰라서. 네. 저기 계곡 저렇게 막고서 네.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이 환경권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계곡을 막고 있다는 건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게 환경권하고 관련되는 거는 일단 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감시가. 지금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여기는 하수 관거가 없어요. 아시죠? 네, 하수 관거가 없으니까 원래 하수도법상 오수와 폐수는 하수 관거를 통해서 하거나 내지는 직방류를 할 수 있는데 직방류를 하기 위해서는 하수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직방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신흥계곡에다가 여기서 나오는 오폐수를 그 하수처리 시설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 여기 구멍 이게 뚫어갖고 닫는 거 정화조 얘기하는 거예요. 정화조. 근데 이제 정화조에다 담아놨다가 얘네들을 이제 내보내는 형태인 거죠. 근데 사실은 처음에 저희 상담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주요한 게 여기 자연녹지지역하고 자연보호구역을 해제를 해준 것이 문제다라고 사실 얘기하셨었는데 그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은 하면서도 그걸 이미 다투기가 너무 이제 시간에 지나버려서 이걸 다투는 소송을 하거나 뭐 이런 게 법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하니까 제가 이제 그건 놔둔 거지만 실제로는 서기를 환경보호구역에서 제척을 시키면서 저기에서 직방류가 가능하도록 해준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규모 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시설에서 직방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된다는 것이 1차적인 건데 그건 이제 행정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연보호구역도 해제해주고 들어왔다는 거죠. 원래 산지 임야에는 종교 관련 시설이나 노유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국토계획법에. 그러니까 종교 관련 시설이나 노유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요양원이나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 지을 수 있다고 해서 별도로 오폐수 관련해서도 마음대로 직방류할 수 있다는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건 하수도법이나 또는 뭐 물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법률들을 적용을 받아서 하는 건데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쉽게 풀어준 것이 아니냐라는 거고 막으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감시가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감시를 해야 직방류하는 것이 제대로 직방류되고 있는 것인지 얼마만큼 원래 직방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직방류하는 것에 그 방류 수질 기준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맞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 뭐 상시 감시 뭐 센서를 달아둔다든지 감시 기계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완주군해서 행정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 법도 그 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방류 수질이라는 게 BOD하고 TP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용존산소량이라든지 그것만 들어있는 거지 그 안에 도대체 어떤 물질이 들어있느냐까지는 제어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법률이 법이 그딴 식으로 돼 있어요. 아니 물에서 뭐가 들어있는지를 검사하게 해야 될 거 아니요. 그게 없어요. 이제 그때 그런 거를 옛날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직방류하는 데 워낙 많으니까 그런 데들 관련해서 앞으로 해나가야 될 역할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이게 환경권하고는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못 지나가게 하는 거는 그냥 그거는 정말로 국유재산의 사유안이긴 해요. 국유재산법 위반이고 이거는 완주군에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우리 정 교수님 한테 하는 거에 10분의 1만이라도
기울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그래서 완주 군수도 갈아버려. 제 의견입니다. 이 단체와는 관련이 없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 나한테 그래야 되지 않나. 주민 소환도 막 해버리고. 제 의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